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수면 장애 중에 하나인 이렇게 심한 코골이. 우리 심한 코골이가 생기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남편이 코를 골고 부인은 이렇게 시끄러워서 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질환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이 중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말씀드리는데, 수면 중에 10초 이상 상기도의 부분적 혹은 완전 폐쇄로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 발생하는 그런 질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다가 이렇게 호흡을 멈추는 게 10초 이상 있는 게 1시간에 5회 이상 있을 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인의 약 한 20%에서 30%까지 코골이가 많죠, 그죠? 특히 남성분들, 중년 남성분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은 약 한 5에서 10% 정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년 남성은 어느 정도 코를 다 골고, 특히 술이나 음주를 했을 때 피곤할 때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상기도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자는 동안에 원활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 심한 코골이 환자분들은 이 공기가 뒤로 넘어가지 못해서 자꾸 막혀서 이렇게 그렁그렁 거리다든지 이렇게 답답해하는 그런 증상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코골이 환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그리고 8시간 이상 잤는데 낮에 계속 피곤하다. 운전 중에도 자꾸 졸음운전이 많고, 낮에 졸려서 일하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고, 공부나 일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졸립죠, 그죠? 부부 생활도 잘 안 되고,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나른해지고, 뭔가 피곤하다, 뭐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편도가 이렇게 목 안에 많이 비대해서 답답하게 막혀 있게 보이기도 하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해보면 보통 목젖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혀가 조금 더 크고 비호해져서 목젖이 잘 안 보이는 이런 구강 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특히 또 언제 위험하냐면은, 우리 마취할 때, 병원에서 수술할 때 우리가 갑자기 마취를 해서 잘게 될 때 이게 무호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아니더라도 우리 내시경이나 이런 수면 마취,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잘 생기게 되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위험 요인으로서 철저하게 사전에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하다 갑자기 뭐 이렇게 위험하게 된 경우는 이런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환자들 상기도를 뭐 다 하진 않지만 MRI로 찍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정상인 왼쪽에서 보시면은 정상인은 이렇게 길이 상당히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은 상당히 좁게 상대적으로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조금 특징적인 게, 우리 수면 무호흡 코골이 환자분들이 자꾸 코골이 수술 이야기를 하는데, 코골이 수술은 위에 목젖만 이렇게 잘라주는 수술인데, 실제적으로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상기도는 목젖뿐만 아니라 혀, 그리고 목, 후두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좁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목젖만 절개해주는 수술로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환자분들 수술하실 때는, 결정을 하실 때는 상당히 좀 자세히 검사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있으면 코 골고, 옆에 같이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괴로운 소음의 영향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무호흡증이 있으면은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산소가 떨어지게 되죠.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면은 부정맥, 맥박이 불규칙하게 돼서 우리 돌연사,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저산소증이 있으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조혈세포, 피가 좀 뻑뻑해지게 되죠.
그래서 적혈구가 증가되게 되고 아까 또 말씀드린 자다가 이렇게 분절이 수면 분절이 생겨서 뇌 기능이 저하돼서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막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그리고 무기력해서 활동성도 떨어지게 되고 수면 분절로 인해서 졸음이 자꾸 낮에 생기게 되고 우리가 또 수면 분절이 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혈당 조절 기능도 떨어져서 당뇨의 위험도 됩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은 다양한 신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질환이어서 꼭 검사해서 치료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수면 구조를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면 모흡 환자들이 수면 다운 검사를 하면 여기 보시면은 처음 수면 다운 검사 정상 구조하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잠이 들면은 들기는 잘 드는데 얕은 잠밖에 없죠. 깊은 잠이 하나도 없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밑에 산소 포화도하는 그림 보시면은 보통 산소 포화도가 우리 95% 이상 100%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70% 어떤 부위는 한 50%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밤새도록 산소가 떨어지는 저산소증 상태에 있고 잠은 깊은 잠을 없이 얕은 잠만 밤새도록 이렇게 7시간, 8시간 자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잠은 8시간 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체적으로는 회복되는 깊은 수면이 없게 되고 산소가 60%, 70% 떨어져서 저산소증이 되겠어. 우리 잠의 구조도 나빠지게 되고 저산소증에 의한 신체의 장애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 코를 골게 되면은 진동이 계속 생기면은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촉진시키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 야간 수면 구조를 보이게 되면 이런 환자분들은 젊었을 때 체중이 붓고 당뇨라든지 혈압의 위험이 굉장히 높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병원에 오면 이제 치료를 권장할 때 첫 번째는 체중 감량 많이 이야기합니다. 되게 뚱뚱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고 술을 드시지 마. 왜냐하면 대부분 술을 드시면은 이렇게 코골이라든지 모흡이 많아지니까 검주를 하고 또 이렇게 중력으로 혀가 눌려서 기도가 막히니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은 좀 압력이라든지 그런 길이 덜 눌리기 때문에 모로 누워서 주무시도록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도 모르게 바로 눕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요법으로 체중 감량이라든지 이렇게 옆으로서 누워서 주무시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게 뚱뚱한 분이 수면 무호흡을 많이 유발하지만 수면 무호흡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식욕이 증가해서 체중이 또 거꾸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치료 없이 체중만 다이어트 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골이 수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목젖만 잘라주는 수술인데 그 자체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우리 틀니 같은 거를 이빨에 끼고 주무시면은 아래 턱을 앞으로 내밀어주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은 혀 뒤에 공간을 좀 확보해줘서 무호흡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서너 시간 혹은 4-5시간 동안 틀니를 이렇게 해서 아래 턱을 앞으로 내밀면은 이 턱 관절이 무리가 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아서 환자분에 따라서는 그 적응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나 효과들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 지속적인 비강내 양압술 CPAP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치료 방법이 가장 교과서적으로 첫 번째 대표적인 치료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지속적 비강내 양압술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위에 분들은 수면 무호흡 때문에 그렇게 혓바닥이 혹은 후두부 목젖이 이렇게 중력으로 쳐져서 기도가 막혀 있을 때 호흡을 잘 못하지만 비강내 양압술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은 이렇게 뒤에 기도가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로 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기도를 열어줌으로써 무호흡을 치료해주는 그런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방법인데 저렇게 해줌으로써 수면 무호흡뿐만 아니라 코골이도 같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비강내 양압수는 수면 무호흡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의 수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밤새도록 깊은 잠이 없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또 계속 수면 분절이 생기는 이런 구조인데, 아까 그 말씀드린 양압기, 비강내 양압기를 착용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산소가 떨어지다가 양압기를 착용하는 순간부터 평평하게 95% 이상 돌아오게 돼 있죠. 그리고 아까 보이지 않는 깊은 잠도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호흡증 환자분들, 이런 잠을 주무시다가 이런 양압기를 착용 후에 잠을 주무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낮에 피곤하지도 않고 졸립지도 않고 상쾌하게 신체적인 건강을 경험하셔서 환자분들이 너무 만족하십니다. 다만 그 양압기 하는 자체가 코에 마스크를 끼고 주무셔야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낮에 안경을 끼고 있어도 불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 마스크도 처음 착용할 때는 바람이 들어오고 그런 외부의 접착이라 할까? 그런 거를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 있지만 대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계속 적응하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노력해서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이렇게 수면 다운 검사와 지속적인 비강내 양압수 모두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료보험이 안 될 때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많았는데 요즘은 모두 다 검사와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이 됨으로써 이렇게 또 누구나 이렇게 의심될 때는 수면센터를 방문하셔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